저는 얼마 전에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한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바람 피운 건 사실이고 남편한테 합의금까지 주고 나서야 겨우 끝이 났지만 정말 한 점 부끄러움도 없고 당당해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남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었고 그저 아이만을 생각하며 버티고 살았는데 내가 겨우 이 정도 잘못 때문에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이혼 귀책 사유가 제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라 알 건 다 아는 나이임에도 무조건 엄마와 함께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세요. 남편이랑 15년 살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처음에 1년도 못했어요. 그래도 신혼 때는 알콩달콩 깨볶으며 산다지만 저희 부부는 그런 신혼기간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7순이 넘은 어머님이 아직까지도 제 남편 양말이랑 속옷 빨래를 직접 챙기시고 이틀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손빨래를 해주고 가세요. 자기 아들은 예전부터 팍팍 삶아줘야 한다면서 제가 우리 집 세탁기에 속옷 빨래 기능이 있으니 걱정 마시라 말씀을 드려도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십니다. 대놓고 저한테 살림을 타박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이 느껴져요. 저랑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는 낮에 어머님이 조용히 왔다 가시거든요. 그럼 온 집안 살림 물건 배치를 다시 정리하시면서 어머님 입맛대로 바꿔놓으세요.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방 찬장 열어서 그릇 정리부터 다시 하시고 안방에 들어와서 남편 옷장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십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우리 딸이랑 제 옷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건데 어머님은 저희 집 정리 상태가 시댁이랑 다르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처음엔 제가 수건 접어놓고 남편 양말이랑 속옷 정리한 것부터 성에 차지 않으셨는지 전부 어머님이 직접 다시 개어놓으셨는데 이젠 저도 포기하고 그냥 어머님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는 중입니다. 남편은 중간 역할 전혀 못하고 시어머니 말이 무조건 다 맞는 마마보이예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결혼 생활 내내 수백 번도 넘게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오히려 큰소리 치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살림을 도와주러 왔을까? 해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넌 뭐가 맨날 그렇게 불만이야? 남편이 맨날 저런 소리를 하니까 저도 이제는 아무 말도 하기 싫고 어머님이 와서 뭘 건드리고 가던 말던 신경 안 쓴 지 꽤 오래됐어요. 결혼 생활 초반에나 시어머니 문제로 남편이랑 싸웠던 거지. 사실 최근 들어서는 어머님 이야기는 저희 부부 문제에 별로 큰 영향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사는 일에 남편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본인 월급의 전부를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신혼 초 1년 정도는 월급 받으면 생활비 하라고 저한테 50만 원씩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냥 돈 관리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용돈 받아 쓰라고 했더니 그때는 일단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생활비를 늘려주던지 아니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월급을 저한테 맡기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저를 속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임신한 뒤로는 생활비를 아예 주지 않았고 시부모 용돈을 자기가 알아서 줄 테니까 그걸로 그냥 퉁치자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 용돈이랑 생활비가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어떻게 애 키우고 먹고 살아야 하는 거냐 따졌더니 너도 돈 버니까 너 돈으로 생활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지만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300만 원을 넘게 버는 월급을 저한테는 한 푼도 가져다 주지 않았고 시부모 용돈 얼마 주는지는 몰라도 전부 자기 혼자 다 쓰고 끝이었죠. 생활비 때문에 남편이랑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싸웠었고 이혼까지 불사할 정도로 아이 데리고 집을 나간 적도 있었는데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변할 생각이 없고 이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보라는 식이었어요. 아이 때문에 이혼 못한 것도 사실인데 이혼해봤자 이 사람한테 재산 분할이든 뭐든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가진 돈도 없어서 대출 왕창 낀 전세에 살고 있고 남편 버는 돈은 제가 구경도 못 해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거의 남이나 다름없어요. 각자 벌어서 각자 알아서 사는 거고 아이 양육비나 생활비는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자기는 집에서 밥도 거의 안 먹는데 무슨 생활비를 달라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실제로 남편이 집에서 밥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출근하고 저녁도 퇴근하면 자기 혼자 알아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거든요. 세 식구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일도 없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제 30대 인생은 삭제된 것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남편 도움 없이 혼자 애 키우면서 집안일도 하고 직장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아이 초등학교 졸업시키고 나니 제 나이가 40이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한 집에 사는 남이나 다름없고 설날 추석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않은 지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남편이 먼저 명절에 저희 친정 가기 싫다고 해서 나도 너네 집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라 말했더니 그럼 저보고도 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부부 사이가 맞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냥 살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바람을 피운다거나 저를 술 먹고 손찌검을 하는 등 못살게 구는 일도 전혀 없었고 이미 저희 부부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데 부딪히지를 않으니 싸울 일도 없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아이 키우고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고 남편과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는 일은 기대감조차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오전에 아이 학교에 상담하러 갈 일이 있어서 월차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갑자기 평일 낮에 시간이 남으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냥 집에 들어갈까 하다가 모처럼 차려입고 나왔는데 다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근처에 있는 작은 개인 카페를 들어갔어요. 꽃가게도 같이 하고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남자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평일 낮 시간이라 다른 손님이 없었고 커피 한 잔과 작은 케이크 하나를 시켰어요. 가게에서 풍기는 꽃향기도 좋고 해가 잘 드는 자리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더니 내가 왜 이런 거 하나 못 누리고 살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랑 사이가 멀어지고 난 이후로 같이 외식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나가서 먹어도 아이와 둘이 나갔지 저희 가족의 남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장사가 어지간히 안 되는 가게였는지 저 말고 다른 손님이 전혀 오질 않더라고요. 자영업도 정말 쉽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는데 갑자기 남자 사장님이 저한테 쿠키 몇 개를 들고 오셨어요. 이거 신제품인데 한번 시식 좀 해주시겠어요? 그제서야 사장님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키가 크고 서글서글한 외모가 사람 좋아 보였어요. 신제품을 먹어보라고 주셨으니 제가 피드백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최대한 성심성의껏 느낀 점을 말을 해드렸고 30분 정도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을 제외하고 제가 남자와 이렇게 길게 대화한 적이 얼마만인가 싶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남편과 나눈 대화라고는 밥은 먹었어. 라고 남편이 대답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남자는 정말 오랜만이라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 당시에는 별다른 일이 있진 않았는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주말이었는데 아이는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갔고 남편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길래 혼자 옷을 대충 챙겨 입고 집을 나왔죠. 아이 없이 집안에 남편이랑 둘이 있으면 너무 어색해서 나도 모르게 자리를 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밖으로 나와 어디로 갈까 하다가 몇 달 전에 갔던 그 카페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전에 갔을 때는 손님이 하나도 없더니 이번에 갔을 때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더라고요. 사장님도 바빠 보이고 자리도 없어서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근처 공원에서 마셔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사장님이 저를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이미 시간이 꽤 오래 지나기도 했고 손님도 많이 오가는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을 기억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사장님 눈이 커지면서 왜 그동안 안 오셨냐, 저번에 피드백 해준 덕분에 쿠키가 엄청 평이 좋다라고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이 사람이 장사를 해서 그런지 한번 본 손님도 기억을 잘하고 서비스 멘트를 잘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저도 대충 가볍게 대꾸하고 커피 테이크아웃을 부탁했더니 오늘은 왜 가게에서 안 드시고 가지고 나가냐고 묻더라고요. 가게에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대답했는데 사장님이 카운터 안쪽에 있던 의자를 꺼내서 가져다 주시면서 옆에 바에 잠깐 앉아 있으면 금방 자리가 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어차피 단체로 온 손님들이 있어서 조금 기다리면 자리가 많이 날 거예요. 일하는 사장님이 바로 마주 보이는 자리였고 주문한 커피를 받아들고 앉아 있었더니 잠시 후에 쿠키 몇 개를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이거 그때 피드백 받아서 개선한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나를 기억해주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니 이상하게 마음이 뛰었습니다. 최근 10년 가까이 가슴 뛸 일이 없어서 내가 여자로서의 마음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초 화장품에 옷도 그저 회사 다닐 때 입는 깔끔한 옷이 전부라서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저를 기억해주고 뭔가 특별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저 이 가게의 수많은 손님 중 하나라서 잘해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저한테 연락처를 먼저 물어보더니 그날 이후로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이 남자와 연락을 하며 지냈고 쉬는 날에 밖에서 만나서 밥도 2번 먹었습니다. 처음 데이트 신청을 받은 날 밥을 먹으면서 저는 유부녀고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다고 말을 했더니 사실 그럴 줄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나이에 괜찮은 사람은 다들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유부녀라고 대충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냥 다른 사심 없이 친구로 지내는 건 괜찮죠? 그래서 저도 그저 친구라 생각하고 만나고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제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저를 여자이기 전에 인간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남자와 한 달 정도 연락을 계속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 씻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사이에 제 핸드폰을 확인했나 봐요. 씻고 나왔더니 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바람 피워? 진짜 가지가지 한다. 어째 요즘 매일 핸드폰을 붙들고 살더라. 정말 하늘에 맹세하고 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저 카페 영업 시간에 제가 5번 정도 손님으로서 찾아갔고 쉬는 날에 밖에서 만나 2번 밥을 먹었을 뿐이에요. 손을 잡는 정도의 스킨십도 한 적이 없었는데 감정적인 교류까지 없었냐고 하면 그건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네요. 솔직히 마음이 끌렸던 건 사실입니다. 10년 넘는 시간 만에 나타난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라서 저도 좋은 마음이 생기고 점점 커져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기 시작했고 그땐 저도 어떻게 변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과 연락하고 있는 증거가 들켜버렸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이혼하겠다 하더군요. 내가 너희들 2사람을 가만 놔둘 줄 알아? 이혼은 당연하고 고소해서 인생 박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정말 바로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이혼소송과 동시에 저와 그 남자를 상간으로 고소했어요. 이혼소송이야 어차피 합의를 하고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저나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그때부터 지루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절대 아내로서 외도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행히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사람과 카톡 대화를 나눈 것 외에 다른 아무런 증거가 남편에게 없었거든요. 다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 우리 쪽 변호사가 남편의 재산을 조사했는데 그러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새 집으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원래 25평 낡은 아파트에 사시다가 33평짜리 깨끗한 신축으로 옮기셨다고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과도 거의 대화를 안 하는데 시부모는 남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그 집이 재미있게도 저희 남편이 본인 명의로 대출도 없이 구입했더라고요. 무려 집값이 6억이나 하는 비싼 아파트였는데 저 사람이 어디에서 돈이 나서 그걸 전부 현금으로 구입을 했을까 싶었어요. 제 변호사가 그 집을 재산분할 대상에 올려놓으니 당연히 남편 쪽에서 뒤집어지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너가 그 집을 왜 탐을 내? 너 내가 그 집 살 때 10원짜리 하나라도 보탠 거 있어? 바람 피워서 이혼할 거면 곱게나 할 것이지. 너가 이러고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화가 났건 말건 그거와는 상관없이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자산으로 간주해서 법원에서는 얼마 전에 재산분할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6억 집값 중에 2억은 시부모님이 원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돈이라고 증명을 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4억을 도저히 어떻게 하질 못했나 봐요. 법원에서 제 몫으로 40%를 인정해줘서 1억 6천 조금 넘는 돈을 받아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두말할 거 없이 제가 키우게 됐고 아이가 20살 되기 전까지 남편에게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도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아이와 둘이 살 집을 구해서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럴 거면 진작 이혼하고 살지 내가 왜 참았나 싶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뜻밖의 큰 목돈도 갖게 되고 지난 10년 넘는 고생의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카페 사장 남자와는 이혼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보인 여러 가지 추태 때문에 앞으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고 그저 친구 관계일 뿐이었지만 남편과 이혼하면서 그 남자 역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만나려고 하면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못 만날 것도 없겠지만 제 아픈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싶진 않네요. 당분간은 아이와 둘이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남편이 저 몰래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줄 몰랐는데 덕분에 이혼하면서 집값 걱정은 덜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